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한번 탄핵 이후에 대선이 끝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일단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지난번 대선 공약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들 하시나요? 근데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불과 2년 전인데, 그럼 2년 만에 공약의 변화가 많이 있을까요, 이번에? 2년 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린 공약이 있을까 싶은데 2년 사이에 또 엄청 많은 일이 또 있었죠. 미국 대통령도 바뀌었고 뭐 각종 전쟁, 뭐 공사비 상승, 뭐 예전에 그 10년이라면 그 예전에 10년이 지금의 2년인가 싶죠. 우선 2년 전 공약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부동산이 흘러갈지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했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첫 번째로 청년 기본주택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공약 중에서 이제 정책 핵심은 바로 기본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서울 한복판 그 역세권의 기본주택을 들어서게 하겠다. 그래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장기 임대주택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정책은 이제 특히 청년층과 서민층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과연 역세권의 실제 토지 확보가 쉬울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기존 월세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죠. 자, 두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있는 거를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신설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그럼 이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노후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은 분위기가 또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그만큼 높아지면은 이 층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하도 많이 파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겠죠. 요즘에 지상에다가는 주차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또 지하를 파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하 3층 이하부터는 건설비나 기술력이 2배, 3배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기술력과 건설비가 관건이 된다. 대신에 그만큼 높이 올라가니까 수익성은 올라갈 테니 그걸로 이제 계산을 잘 때려 봐야 되겠죠. 또한 과연 교통체증, 안 그래도 서울 지금 교통체증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GTX와 연계된 개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이 정책은 단순히 주택 공급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도시 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 공약 중 하나, 김포공항 인근에 8만호 공공택지 개발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소음 대신에 저렴한 임대료가 들려오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할까요? 공공택지 개발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또 고려를 해야겠죠. 또한 새로운 이런 도시가 8만호의 도시가 생기면 그거에 관련된 인프라도 새롭게 또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또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번 공약에 들어갈 건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말이 정말 많았던 국토보유세. 다 기억하시나요? 이게 국토보유세가 뭐냐? 보통 재산세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요걸 걷어서 저소득층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 그때는 저소득층도 아니고 전 국민 기본소득 어느 정도는 다 해줘야 된다 해서 그걸로 준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제 근데 여러분은 이 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또 불러올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처음엔 받았었어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또 중국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런 반발과 함께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과연 다시 적용을 할지, 이 공약을 또 할지, 유지할지,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요거를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서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또 이게 새로운 변수로 인해서 갑작스런 또 상승을 할까요? 또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 이런 것도 함께 또 고민을 해야겠죠. 한번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눌러주시고 다음 주도 좋은 이슈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